보이스 총정리 원 비타민 무기질 키즈라인부터 시작할게요. 점심 드셨습니까? 예, 드셨나요? 예, 드셨다고 하시네요. 우리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이게 잘 먹었다라는 게 어떨 때 쓸까 생각을 해보면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기분 좋게 먹었을 때, 누가 사준 거 공짜로 먹었을 때, 다 잘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좀 더 콕 꼬집어서 그 개념을 이해해 보면은 만족스럽게 적절하게 잘 먹었다라는 표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튀김, 만두 잔뜩 드시고 나면은 잘 먹었다라는 얘기보다 무슨 얘기부터 하세요? 배불러. 배불러. 살찌겠네. 이 얘기 먼저 안 하세요?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더블 X를 드시고 난 다음에도 잘 먹었다라고 하셔야 되세요. 왜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 잡힌 형태로 나에게 제공을 해줬으니까 앞으로 우리 리더님들께서는 더블 X를 드시고 난 다음에도 잘 먹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세요. 그런데요, 몸에 좋다, 도움된다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도 나는 잘 모르겠다, 좋은지. 나는 똑같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게 아니야, 제품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설명하실 거 없이 이거를 알려주셔야 되세요. 우리가 하루 밥 3끼 잘 먹고 영양제를 잘 챙겨 먹었다고 해서 영양이 균형적으로 잡혔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영양은 먹는 거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수면도, 운동도, 스트레스도, 흡연도, 과음도, 노화도,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도 모두 다 영양 불균형의 요인이에요. 이 말은 이런 거 케어 하나도 안 하고 피로에 도움되는 건강기능식품 딱 하나만 소개시켜줘 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세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만성적인 피로가 있고 비타민 B군과 C를 먹을 건데 이거 먹으면 에너지 대사가 좋아지고 항산화의 기능을 있으니 좋겠지라는 기대감을 막 가질 수는 있지만 누구나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뭐에 따라 잠을 잘 자느냐 못 자느냐, 스트레스 관리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운동 적절히 하는지 못 하는지. 그러니까요, 리더님, 영양 불균형의 원인은 먹는 것 단 하나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을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타민 C나 D를 더 드세요라는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이야? 여기 다 들어있는데 뭘 또 추가로 먹어? 여기도 비타민 C 들어있는데 왜 비타민 C를 따로 먹어야 돼?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일일 권장량이라는 바로 요 표현, recommended, 권장하다, daily, 하루에 allowance, 허용하는 양. 하루에 허용하는 적정량, 권장량. 우리 이걸 일일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포커싱이 되어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일일 권장량이라는 거는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대략적인 값을 나타낸 거지 개개인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개개인마다 체중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활동량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른데 어떻게 일일 권장량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우리가 지표다라고 보시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먹지 않으면 결핍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세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겨우 질병 발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개념보다는 지금 내가 건강한 이 건강을 더더욱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요거를 보셔야 돼요. ODI, Optimal Daily Allowance.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영양소 섭취량이라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현재는 없습니다. 나름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일일 권장량을 수준을 먹어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요즘 들어서 다음 달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이 너무 길다 보니까 피로감이 더하다. 그럼 나에게 최적의 건강 상태에 요구되는 영양소량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최적의 양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타민 C가 600mg으로 충분하지만 어떤 사람은 1000mg, 어떤 사람은 2000mg 다를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맞는 ODI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약이라고 정리하세요. 자, 그럼 비타민과 미네랄은 무엇을 하는 아이들입니까? 일단은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이 생리 기능이라 그러면 이게 뭐지?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내 몸 안에는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 우리가 에너지도 만들고 숨도 쉬고 걸음도 걷고 생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생리 기능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기 위한 가장 베이스 물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조직을 성장시키고 발달시키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수용성, 지용성 두 가지로 나눠지죠. 수용성은 혈액에 흡수되어 체내에 이용되고 난 다음에 소변이나 땀이나 호흡으로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지용성은요. 기름에 잘 녹는 타입이에요.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더 좋겠죠? 얘 바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간이라던가 지방 조직에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다가 용출되는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성 하면 B, C, 지용성 하면은 A, D, E, K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비타민이고요. 미네랄은 비타민과 똑같이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인 건 맞는데요. 비타민보다 우리 몸에서 요구되는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니, 그럼 굉장히 조금만 필요하면 뭐 먹을 필요 없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요 체중의 4에서 5%밖에 되지 않는 미네랄이 부족해지면은 심장의 수축이완, 근육의 수축이완, 혈관의 수축이완 원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해질 밸런스의 불균형이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리더님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몸이 퉁퉁 붓는다 할 때 부종, 전해질 밸런스가 무너진 거죠. 반대로 심각한 탈수도 전해질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 내가 섭취한 이 미네랄들은 계속 혈액 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이걸 조절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뼈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혈액이나 체액으로 분비되어서 농도를 맞추는 역할을 해요. 어떤 생명체도 몸에서 자체적으로 무기질을 합성할 수는 없습니다. 먹어주고 저장되어서 꺼내 쓰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의 보조 효소 역할도 하니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엔자임 바이옴만 드시는 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성장기의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체의 골격, 신체의 기능, 그리고 생리 기능 조절에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들어있는 게 뭐죠? 뉴트라이트의 더블 X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더블 X는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모두 다 골고루 들어있어요 라는 개념이에요. 14개의 비타민, 10가지의 미네랄. 여기까지는 다른 회사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데 뉴트리라이트가 가장 자랑하는 핵심 기술은 바로 이 19가지의 파이토 뉴트리언츠, 식물 영양소라는 겁니다. 식물 영양소는 뭐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천적이나 외부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질들이에요. 이런 식물이 만들어낸 물질들이 식물에게만 유용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유용하다. 이거 누가 생각한 거죠? 나.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먹는 거고요. 나보다 조금 더 먼저 생각한 사람 누굽니까? 라고 하면, 칼렌보그 박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결국 나랑 칼렌보그 박사님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응집된 철학과 기술력이 담겨 있는 이 파이토 뉴트리언츠, 바로 식물 영양소가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시는 우리 리더님들, 뭐, 화면은 꺼주셨지만, 다 듣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검다고 해서 저 혼자 막 진행하고 그러면 나중에 저희 듣고 있습니다. 소통해주세요. 그러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쌀국수를 먹을 때 고수를 잔뜩 넣어 드시는 분이 계시고요. 난 고수 입도 못 대겠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우리 조영선 님들은 고수 못 드신대요. 저도 잘 못 먹거든요.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고 뭐 싫어하시는 사람 왜 그럴까?
이 식물 영양소를 얼마나 접해봤고 그 맛에 대한 흥미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이 식물 영양소도요, 처음 만나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다. 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허브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 골드는 비타민, 실버는 무기질, 그린은 식물 영양소. 야, 참고 먹어. 몸에 좋은 거야. 꿀꺽 삼켜. 이거 좋은 방법 아니에요. 초록색이 식물 영양소라는 거 알려주시고요. 네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허브류들이 처음에는 좀 불편감을 줄 수 있어. 고수를 처음 먹었을 때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정량을 먹어보고 불편하면 식물 영양소의 개수를 조절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해보자. 두 개, 한 개. 이렇게 해서 한 며칠을 진행해보다가 난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저녁에도 두 개, 한 개 시작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두 개. 그 다음 저녁에도 두 개. 차츰차츰 식물 영양소랑 가까워지지 못하면 뉴트리라이트의 그 어떤 기능성 제품들도 만나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뚜껑 열고 코를 대보세요. 전부 다 비슷비슷한 냄새가 나요. 왜? 식물 영양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뉴트리라이트에 너희들의 그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이 식물 영양소와 비타민 무기질이 정말로 도움되는 거 맞니? 라고 물으신다면 근거를 대주셔야 되죠. 맞아. 뉴트리라이트의 식물 영양소와 비타민과 무기질은 그것을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의 8주 후에 혈액 중 활성산소 농도를 체크해 봤더니 XX를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활성산소가 유의적으로 감소됐다는 게 확인이 되었어.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죠? 활성산소가 제거되었다라는 말은 항산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킨다라는 거예요. 세포의 노화가 지연이 된다라는 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뿐만 아니라 세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세포핵, DNA 이런 아이들이 활성산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작용을 하려면요. 흡수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너희들 거 흡수도 됐다는 얘기니? 그렇다. XX가 아닌 것을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혈액 중에 식물 영양소와 비타민이 섭취군이 좀 더 높은 경향성을 보이더라. 혈액 중에서 확인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혈액 쪽에서 확인이 되었다는 건 흡수가 되었다라는 거고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작용을 했다?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유도님 어떠세요? 그냥 우리가 데일리 비타민 목적으로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식물 영양소와 어우러졌을 때 나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세포가 보호가 된다면 이거는 뭐 너무나 드셔야 할 이유가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제품이 소비자에겐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소비자들은 니즈라는 게 있어요. 어떤 니즈가 있죠? 편의성, 목넘김, 가격,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형, 이런 니즈를 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아침에 XX를 먹고 가는 건 집에서 먹고 가니까 괜찮은데 회사에서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에너지 딸리고 이럴 때는 간편하게 좀 먹을 만한 거 없을까? 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걸 알려드리면 좋아요. 데일리 플러스 액티브. 뭐예요? 12가지의 비타민, 9가지의 무기질이 들어있습니다. XX보다는 적지만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여기에 낮 동안 받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케어하는 아데노라 C, 지친 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밀크시슬까지 함께 들어있으니까 직장인들 또는 공부하는 수험생들,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 간편하게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드시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XX는 좋고 이건 나빠 이렇게 설명을 하시게 되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시면 좋아요. XX도 데일리 플러스도 좋은데 나는 여러 가지 먹는 약이 한 주먹이야. 약만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러니 영양제도 물로 삼키는 건 정말 싫더라 라고 하는 우리 소비자분들에게는 추어블로 다가가시면 되세요. 자, 데일리 추어블은요. 우선은
녹여 먹거나 깨물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마시니까 맛도 너무 좋죠? 삼키지 않아도 되니까 약 같은 느낌도 좀 덜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약국에서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뽀로로 캔디냐? 그건 아니에요. 하루 권장량 100%를 충족하고 있는 13가지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이란 얘기입니다. 의약품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은요, 입이 자꾸 마르신대요. 예. 그럴 때 물을 아무리 먹어도 입마름이 해결이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자꾸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 드세요? 누룽지 사탕, 박하사탕, 이런 거 꺼내 드시는데 그런 거 드시면 혈당이 또 올라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족시키면서도 입안에서 녹여 먹으면서 침을 돌게 할 수 있으니 구강이 또 마르는 것도 케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 추어블 타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더블 X, 데일리, 그리고 추어블까지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모든 연령층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그 양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다 들어있는 수용성과 지용성도 나눠보고 미네랄도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은 수용성 비타민 B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뉴트리 입시학원. 소통 없다. 계속 지휘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간중간 졸리시면, 우리 아들도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우리 딸들도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비타민 B1부터 B2, B3, B5, B6까지는 전부 다 에너지 대사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이 간에 저장이 되고 간에 있다가 꺼내 쓰고 대사되고 쓰이는 데 있어서 간이 하는 일이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간 영양제에 보면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먹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얘네들을 대사시켜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조 효소라고도 부르면서도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비타민 B7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대사에 관여해요. 근데 제가 얘만 따로 빼놓은 이유는 비오틴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 피부, 단백질 대사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요즘 들어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지 않고 손톱이 종이장 같아. 라고 고민되실 때 비타민 B군 중에서도 B7을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B9은 뭐냐고요? 엽산으로 알고 계시죠? 임산부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엽산은요, 혈액과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 혈액이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세포도 늘 일정 주기에 따라 만들어지고 사멸하잖아요. 그러니 모든 연령대에서 엽산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적혈구 수치, 즉 적혈구 형성에 꼭 필요한 성분이죠. 근데 왜 임산부에게 이 비타민 B9, 엽산을 더 드시라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태아가 복중에서 신경과 혈관과 같은 것들을 형성할 때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이더라 라고 해서 태아의 신경관 형성 발달에 필요한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지 꼭 임산부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 B9 드실 때는 B12와 함께 드셔주셔야 되는 이유는 비타민 B12가 정상적인 엽산이 기능할 수 있도록 대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비타민 B6, 9, 11을 좀 유심히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사과를 녹즙기에 집어넣었다가 사과 주스를 뽑아내고 나면 껍질과 씨앗과 같은 찌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을 만들고 호르몬 항체, 효소를 만들려고 단백질을 먹기는 먹었지만 대사되는 과정에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합니다. 얘가 너무 많으면 혈관을 손상시키고요. 얘가 너무 적으면 단백질이 결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항상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상 수준의 호모시스테인 수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비타민 B6, 9, 12. 그러면 혈관에 이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할 비타민 B군이구나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8가지 비타민 B군이 복합제로 한꺼번에 들어있는 게 바로 비타민 B 플러스죠. 그죠? 고함량으로 들어있으니 에너지 대사가 많이 필요한 청소년들, 직장인들, 그리고 모든 연령층에서
드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좀 더 체크해둬야 될 것은 비타민 6, 9, 10이 다 들어있으니까 호모시스테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적혈구 형성에 도움되는 비타민 B9, B12 다 들어있으니까 비타민 B 플러스를 또 산모가 드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스피루리나는요, 조류입니다. 부원료로 들어있는데요. 요 해조류는 아주 오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해조류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 아이의 강한 생명력은 바로 무기질과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카로티노이드라는 식물 영양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좀 더 서포터즈 해줄 만한 스피루리나를 기본 식물 영양소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있잖아. 에너지 그것보다도 더 걱정인 것이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대사가 좀 더 신경 쓰여. 모발이 자꾸만 가늘어지는 것 같고 피부가 자꾸 푸석하고 그래. 그렇다면은 B 플러스와 판토블렌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판토블렌드로 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비오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부원료로 들어있는 맥주 효모는 다양한 아미노산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효모라는 것 자체가 천연 단백질이다 보니까 피부와 모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고민이야 라고 하셨을 때는 판토블렌드. 둘 다 고민인 분도 계시겠죠? 나는 기운도 없는 데다가 피곤한 데다가 요즘 손톱, 피부, 머리카락이 모두 다 신경 쓰여. 라고 하신다면 두 제품 다를 권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둘 다 고함량이니까 한꺼번에 다 드시는 것보다 내 몸에 이용 안 되고 나가는 것들도 있으면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침 드시고 B 플러스 드시고 점심 드시고 판토블렌드 드시고 각각의 성분을 50%씩 나눠서 하루 정량을 채워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나는 그냥 한꺼번에 하루에 다 먹을래 라고 하신다면 월수금 B 플러스 화목토 판토블렌드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도 돼요. 뭔가가 일정한 시간에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루틴화되어 있다는 거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습관이 만들어지시면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시기가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판토블렌드. 두 가지 다 아무래도 물과 함께 삼키는 정제형이다 보니까 야는 역시 이 물이랑 삼키는 거는 못 먹겠어, 못 먹겠어. 그냥 뭐 깨물어 먹는 타입은 없니? 뭐 분말 타입은 없니?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자, 근데 저희에게 뭐가 있어요? 이스트 B, 바로 튜블 타입이 있습니다. 요거를 드시게 되면 7가지의 비타민 B를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대사라든지 정상적인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유지하는 거, 엽산 대사에 관여할 수 죄송합니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바나나 맛이야, 파인애플 맛이야,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입에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배신감 느껴서 다음에 절대 이스트비 안 먹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리더님. 아이들이 파인애플 맛 빙과류를 먹고 지나가고 있으면은 단내가 솔솔솔솔 나요. 그런데 왜 이스트비 안에는 파인애플하고 바나나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구수한 냄새만 나지 과일 냄새는 왜 안 납니까? 이게 바로 인공과 천연의 원료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인공을 넣으면 맛있는 맛 낼 수 있죠. 하지만 뉴트리라이트는 그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구수한 맛이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효모가 가지고 있는 그 약간 시큼시큼하면서도 구수한 맛, 빵 만들 때 넣는 이스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과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이게 씹고 나면은 이 사이에 껴요. 그럼 또 이거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식사하시고도 이 사이에 끼는데 추업을 드시고 이 사이에 안 끼겠습니까? 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거는 굉장히 미세한 입자를 타정해서 동그란 정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깨물어 먹으면 이 사이에 낄 수 있어. 당연한 거니까 물과 함께 이렇게 각을 해서 삼켜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 B는 이렇게 세 가지의 제형과
함량, 타입으로 나눠 봤습니다. 자, 이제 수용성 비타민 C, 아세로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C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리더님들 하실 얘기 참 많죠. 우리는 왜 한정에 1000이 아닙니까? 왜 한정에 2000이 아니에요? 왜 여러 알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비타민 C가 다른 제품의 비타민 C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가 다르죠? 비타민 C 혼합체제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세로라 농축물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이걸로만은 식약처가 원하는 비타민 C 함량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알수가 많아지거나 크기가 커야 되니까. 그럼 또 먹기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아세로라 체리의 농축물을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함량에 맞게끔 함량을 채우기 위한 비타민 C 혼합제제가 사용이 되었다. 이게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유해산소라는 게 아침에 한번 발생되고 하루 종일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숨 쉬고 뛰고 말하고 움직이고 활동량이 더 적은지 많은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그러니 아침에 2000mg 먹고 집을 나서는 것보다 두 알, 두 알, 두 알, 세 알, 세 알, 세 알, 그때그때 좀 나눠서 일정량 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내가 필요한 만큼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 가족이 이거 한 통으로 아이는, 초등학생 아이, 1학년 아이는 오늘 아침에 갈 때 하나를 줬다면 중학생 아이는 두 알 주고, 그죠? 성인은 세 알 먹고, 이런 식으로 온 가족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활성산소는 짝꿍을 잃어버리는 불안정한 산소예요. 그러니 정상적인 세포에게서 산소를 하나 뺏어옵니다. 그러면은 활성산소는 안정이 되지만 우리 정상세포는 손상이 되죠. 이거를 세포가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바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기능을 비타민 C가 가지고 있고요. 철분의 이동을 도와주는, 철의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니까 철분과 함께 섭취하는 거 너무 좋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두 가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 C, 여기까지. B, C 수용성 끝났어요. 이제 지용성 넘어가도록 할게요. 숨 쉬고 계시죠? 우리 성수영 리더님이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살아계신 것만 제가 확인하고, 네, 살아계신 거 확인됐으니까, 지용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라고 했는데 왜 비타민 A는 안 들어있고 베타카로틴이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체내에 흡수되어서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결국은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원료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베타카로틴 형태로 먹으면 내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니까 비타민 A의 기능을 하겠구나. 그렇죠? 무슨 기능을 할까요? 아이가 잠자고 있어요. 컴컴한 방에. 이불은 덮고 자나 어쩌나 보려고 들어갔는데 어때요? 한참이 지나도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노안인가요? 아니죠. 암 적응 반응이 느린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찾아내어서 시력을 확보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까요? 바로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하는 겁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역할, 이 로놉신의 생성은 필수적인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비타민 A에 의해서. 비타민 A는 누구로부터? 베타카로틴에부터. 그래서 어두운 데서 아이가 한참 안 보인다 하신다면 어두운 곳에서 뭐 찾으려면 한참 더듬거려야 하신다면은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의 섭취량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피세포, 피부, 점막, 장기를 덮고 있고 장도 모두 상피세포로 되어 있죠. 이런 상피세포의 성장 발달 유지에도 필요한 성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처럼 미세먼지 또는 황사가 심할 때 눈앞이 침침하고 뻑뻑해서 막 비비시게 되면은요, 미세한 모래알갱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각막에 스크래치를 일으키죠. 근데 거기에 지저분한 손으로 만지면 염증까지 생기네요. 바로 각막은 상피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평소에 적절한 양의 카로틴 플러스, 즉 베타카로틴을 통해서 각막의 수준을 정상화, 즉 이 상피세포의 수준을 정상화해 놓으신다면 데미지도 좀 덜 하실 것 같고 또 상처를 좀 입는다 하더라도 그 깊이라던가 회복 정도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섭취가 필요하죠. 두나리엘라 조류라는 것은요, 미세한 조류고 염분이 굉장히 높은 사해에서도 생존하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이 아이는 바닷속에서는 녹색인데 끄집어내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바로 이때 만들어지는 색소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색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포를 자체적으로, 이 미세 조류를 자체적으로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원료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용성 영양소니까 누구랑 같이 먹으면 좋아요? 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러니 차돌박이 꺼내서 같이 먹을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차돌박이 또 돼지고기, 소고기 이 불포화 지방산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건강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오메가3 지방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비타민 A 제제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흡수에 도움된다고 오메가3까지 먹으라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알수가 부담될 수도 있고 또 금액적으로 부담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로 또 부담될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BDHA 블렌드로 셀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타카로틴이 1.2mg 들어있으니까 암 적응 반응, 상피세포의 성장 발달 유지, 거기에 오메가3가 520mg 함께 들어있어요. 어떠세요? 안구 건조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니 두루두루 성장기 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 섭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빌베리 추출물이 들어있다는 거 부원료지만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베리류, 아사이베리, 블루베리 또는 뭐 빌베리 이런 것들은요. 모두 다 미세한 혈관의 항산화 작용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있는 안구 주변의 혈관들은 다 미세한 혈관이죠. 이런 혈관들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크게 노출이 되면 특히나 빛, 자외선, 청색감 전부 다 산화적 스트레스예요. 이런 아이들로부터 좀 보호를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빌베리 추출물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타카로틴, 오메가3, 빌베리 추출물, 눈 건강뿐만 아니라 상피세포의 성장 발달 유지, 세포막의 구성 성분, 미세한 혈관의 항산화 작용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요. 노화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듣기 싫으시죠? 아, 또 나왔어, 노화.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는 이 노화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디자인하고 싶으시죠? 어떻게요? 좀 천천히 오도록. 근데 이제 나이는 자꾸 드니까 우리가 마음만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되죠? 어떤 노력? 제품도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성 원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눈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바로 안구의 안쪽, 저 끝부분이 망막이고 그 망막의 중심부 어딘가에 바늘구멍만한 여기가 바로 황반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는요, 시신경과 시력을 담당하는 시신경과 세포들이 시세포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물건의 상위, 사물의 상이 맺히는 곳인데 외부의 UV라든가 청색광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죠. 여기에 이 시세포를 보호하는 색소가 존재합니다. 시신경도 보호하고 그 색소의 이름 바로 루테인. 루테인이 약 한 70에서 80%가 빡빡하게 모여 있어요. 내 눈 안에 또 다른 선글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있을 때는 UV도 어느 정도 차단해주고 불필요한 것도 좀 차단해주는데 40대 이후부터 이 색소의 밀도가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햇살 좋은 날 밖에 나가시면 어떠세요? 슬프지 않아도 눈물이 철철철철만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 왜 이래 나 이렇게 슬픈 건가? 아니죠. 바로 황반 색소의 밀도가 느슨해지면서 빛번짐이 심해지고 눈이 시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안구 건조가 있어도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날 수는 있지요. 근데 우리가 40대 이후라는 나이를 봤을 때 그때는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비전 아이디. 비타민 A를 통한 암 적응 반응과 상피세포 성장 발달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바로 이 황반에 존재한다라는 색소, 루테인 그 자체를 섭취함으로써 그 밀도에 좀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능성을 같이 갖고 있어요. 10.8mg, 이건 하루 전체 섭취량입니다. 10.8mg을 담고 있어요. 빌베리 추출물 들어있네요. 블랙커런트 추출물, 시금치 분말 모두 다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색소예요. 역시나 비타민 A의 기능을 좀 서포트해 주면서 눈에 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게임 많이 한다고, 야, 너 황반색소 밀도가 낮아지니까 이거 먹어. 이건 좀 잘못됐죠. 그 아이들은 노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황반색소의 밀도가 느슨해지는 것은 노화가 원인이거든요. 아니면 안과적인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비전 아이디 먹으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비타민 A의 섭취를 목적으로 비타민 A가 21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드신다면은 충분히 섭취할 수는 있는데 상담의 포커스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좋은 거 알겠는데 이것도 물과 함께 삼켜야 되니까 영 번거롭다. 아, 나는 그렇게 먹는 거 말고 좀 간편하게 먹는 거 없나요? 젤리 타입으로 드시면 되세요. 젤리 타입 한번 보세요. 자, 운전할 때 졸음이 몰려오니 시동 걸 때 뜯어서 먹고 가다 보니까 도착하니 한 봉 다 먹었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리더님 어쩌죠? 이거 마트에 파는 곰젤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루테인, 마리골드 추출물이 몇 미리그램 들었어요? 10.8mg이에요. 비전 아이디와 동일 양이에요. 많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성인들의 경우 건강한 성인들이 좀 더 섭취가 과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죠.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항상성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면 배설하고 부족하면 재흡수하고 필요하면 합성하고 그런데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노약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성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좀 적정량 섭취가 필요하겠지요? 어린이들은 몇 살부터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6세 이상부터 섭취가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어린 애들은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이게 아무래도 젤리 타입이고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 흡인의 우려가 있어요.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조금 그런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아이들에게 하나를 다 먹이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본사에서 이야기하는 나이는 6세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타민 A는 끝났습니다. D로 가도록 할게요. 뉴트리라이트에는 비타민 D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다가 얼마 전에 저희 1월, 2월 이쯤에 두 번째 거 출시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제품 중에 뭐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를 구분하셔야 되세요? 한 알당 함량이 얼만큼인지 함량의 차이, 그 다음에 제형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평균적인 함량을 원해요. 1000IU 갈 수 있겠죠. 나는 고함량을 원해요. 4000IU 갈 수 있어요. 나는 물과 삼키는 정제 타입이 좋아요. 또는 나는 깨물어 먹거나 녹여 먹는 거 좋아요. 그럼 또 타입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뉴트라이트 비타민 D는 한정에 1000IU를 담고 있는데요. 적은 거 아니죠. 우리가 하루에 권장량이 400IU니까 하루 권장량 2.5배에 달하는 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1000IU로 돼 있으니까 조절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루에 2000 먹겠어요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2알 드시면 되니까. 그래서 나에게 맞게끔 함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얘가 하는 역할은요. 칼슘이나 인과 같은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미네랄들을 소장해서 흡수시켜서 골밀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이기도 하지만 비타민 D는 단연, 발현, 호르몬이죠. 여러 면에서 작동할 수 있는 팔방미인 같은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의 밸런스를 유지한다거나 또는 염증이랑 관련이 있다거나 근육 합성이랑 관련이 있다거나 수면이랑 관련이 있다거나 굉장히 많은 호르몬 균형이랑 관련이 있다거나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게 좀 중요해요.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을 먹으면 비타민 B를 흡수할 수 있고 햇볕을 직접적으로 쬐면은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신체의 40%를 드러내고 30분 이상 뼈한볕에 서 계셔야 되는데 신체 40% 어디 가장 자신이 있으세요? 어디 드러내고 서 있을까요, 우리?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등짝이 좋을까요? 배가 좋을까요?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 눈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이 음식으로 좀 섭취를 하면 좋은데 이 우리나라 일조량이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공기 오염이 심한 상태에 자연 건조한 것을 참 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건조기에서 건조한 거는 UV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원료로 왕성이 버섯분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UV, 자연광을 닮은 기술을 이용해서 버섯을 조사하고 살균 건조해서 비타민 D의 부원료로 채웠다라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천아이유네요. 그죠? 두 번째 보시는 게 바로 한정당 4,000IU를 담고 있는 연질 캡슐입니다. 연질 캡슐은 삼키셔도 되고요. 터뜨려서 드셔도 되고요. 씹어 드셔도 되시고 드시고 난 다음에 껍질을 버리셔도 되시고 이건 자유예요. 리더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상큼한 레몬 맛, 오렌지 맛, 뭐 이런 맛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비타민 D가 함량이 고함량이네요. 실내 생활이 많으시고 비타민 D의 함량을 좀 더 높여서 드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좀 더 권장할 사항이고요. 비타민 D뿐만 아니라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E 왜 들었을까요? 비타민 D가 지용성이니까 게다가 연질 캡슐이니까 산화되지 말도록 산화 방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 비타민 K는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것, 결국 비타민 D와 연관이 있는 아이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리포솜 제형이라는 기술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신 소비자분들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오메가3도 RPG 아니면 안 먹습니다. 뭐 리포소말 형태 아니면 안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야 되죠. 리포솜 제형이라는 것은요. 세포막은 콜레스테롤이나 지질, 인지질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영양소를 인지질로 포장을 하면은 세포막에 도착했을 때 서로 성분이 같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흡수가 더 쉬워지죠. 바로 리포솜 제형이라는 것은 특정 영양소를 인지질로 포장한 상태. 그래서 흡수를 좀 더 유용하게 했다. 그래서 니즈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도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리더님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이거 연질 캡슐이어서 정제 못 먹는 아이에게 주고 싶은데 함량이 너무 고함량이어서 고민스럽습니다. 간에 너무 무리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요, 리더님. 월요일 날 한 번 먹고 금요일 날 한 번 주고 이러면 어떨까요? 어차피 지용성이니까 먹는다고 해서 남는 게 소변으로 다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4,000IU가 간에 무리를 줄 만큼의 굉장한 뭐 어떤 부담을 주는 양은 아니니까 그런 거 고려했을 때 매일 주지 않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좋죠. 매일 먹으라면 더 싫을 텐데 엄마가 월요일하고 금요일 한 4, 5일 간격으로 한 번씩 먹으래. 이렇게 하면은 애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용성이고 고함량인 걸 고려했을 때 이렇게 좀 텀을 주고 먹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 D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우리 리더님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골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 하면 생각나는 건 바로 칼슘이죠. 왜? 결국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게 칼슘의 흡수는 참 어렵더라. 게다가 비타민 D가 소장해서 얘를 도와주지 않으면 흡수되지 않고 버려지는 게 더 많더라. 그러면 골대사에 좋은 영향을 못 끼쳐. 그래서 비타민 D를 많이 드시는 것처럼 그 원료인 칼슘도 모셔야 됩니다. 칼슘을 한 글자로 줄여볼까요, 리더님? 뼈! 그렇죠. 뼈!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칼슘을. 돈! 그렇죠. 뼈는 곧 돈이니까.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칼슘을 한 글자로 이야기를 하자면 돌, 돌입니다. 돌. 광물이라는 뜻이에요. 돌이니까 소화 흡수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예. 칼슘은 광물이기 때문에,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 어렵고요. 위장장애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돌이라는 데에서 칼슘을 추출하기 위해서 그 순도를 높이려면 높은 온도에서 추출해야 돼요. 왜 칼슘을 추출하는 높은 온도에서 다른 미네랄들이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미네랄들이 파괴되고 나면 칼슘에 혼자만 남아있으면 그 아이가 혼자 흡수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양소는 혼자 있었을 때보다 그 영양소 주변에 다른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있었을 때 흡수가 더 용이한 보조요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생각해 봤습니다. 좀 저온에서 추출하는 방법 없나? 그러면 어떤 원료를 쓰면 저온에서 추출할 수 있나? 바로 굴껍질, 해조칼슘. 굴껍질이나 해조류, 산호와 같은 이런 해조류에서 칼슘을 추출할 때는 돌멩이처럼 고온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예, 저온에서 추출할 수 있으니 모두 남아있더라.
미네랄도 일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칼슘만 섭취했을 때보다는 보조적으로 미네랄이 있었을 때 훨씬 더 흡수가 용이하고 흡수율에 좀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전체 섭취량으로요. 칼슘은 500mg, 마그네슘 250, 비타민 D 400 IU를 섭취할 수 있어요. 이거 먹으면서 비타민 D를 따로 더 드세요라고 하면 여기 400 IU 하루 1일 권장량 들어있는데 왜 또 더 먹어?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일단은 여기 들어있는 양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뼈에 저장시켜주는, 흡수시켜주는 정도의 양으로 인지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말고도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부족한 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조금 더 섭취가 필요하신 비타민 D가 좀 더 저조하시고 결핍이 돼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따로 좀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칼맥D. 우리 아이들이 아직 정제를 삼키지 못한다면 깨물어 먹는 칼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칼디는 성인들도 먹을 수 있어요. 칼슘의 하루 총 기준 480mg, 비타민 D가 3UG 마이크로그램, 요한 125 IU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양은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 양으로 칼슘의 흡수를 함께 도울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드시면서 비타민 D 더 드시는 거 저는 권장드립니다. 요거 양으로 비타민 D 하루 권장량이 다 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400 IU에 미치지는 못하니까. 자, 칼슘이 단순히 뼈만 단단하게 해주는 거 아니고요. 근육의 수축에는 칼슘이, 이완에는 마그네슘이 작용합니다. 그럼 혈관도 마찬가지죠. 수축에는 칼슘, 이완에는 마그네슘. 그렇죠? 심장도 수축에는 칼슘, 마그네슘은 이완. 그러니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의 수축, 이완 기능 유지에 필요하고 뼈와 치아뿐만 아니라 호르몬과 면역 균형에도 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거 무슨 맛이라고 얘기하고 드리고 주고 있나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들을 그 영양 강의 시간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민트 초코 좋아하니? 라고 하니까 애들이 네! 라고 하더라고요. 자, 민트 초코에서 초코를 빼면 무슨 맛이 남을까? 민트가 남는데요. 그러면 민트만 먹을 수 있는 친구 있니?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죠? 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칼디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대요. 왜? 칼디의 스피아민트는 민트 향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민트 초코에 초코가 빠진 맛이야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고 깨물어 먹는 타입으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을 때 비타민 D나 또는 무기질 비타민, 더블 뉴트리키즈 함께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항산화 영양소로 넘어왔어요. 숨 한번 쉴까요? 입시학원이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귀로 듣기만 해도 벌써 귀가 아프다라고 하실 정도로 지치실 텐데 그래도 나가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달2도 있고요. 파셀레늄2도 있어요. 리더님. 그러면 소비자가 묻습니다. 둘 다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인데 뭘 먹으면 돼? 그러면은 야, 둘 다 비타민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리더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제일 잘 맞는 비타민 E를 골라줘거든요. 어떻게 골라주실 거예요, 리더님? 나에게 제일 잘 맞는 비타민이 골라주시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것은 바로 부원료로 들어가 있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얘 한번 볼까요? 갈이는 마늘이에요. 파셀레늄이는 파슬리도 있지만 셀레늄이 포인트죠. 자, 그러면 마늘 하면 떠올리셔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항염, 항균,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그리고 혈관 확장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면서도 뭐가 필요한 사람? 혈관에 이슈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좋은 성분이라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 당뇨, 아니면 비만. 나는 뭐 약을 먹는 수준은 아닌데 건강검진했더니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좀 높게 나왔어. 항산화 영양제 챙겨 먹을 건데 뭘 먹을까? 갈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파셀린 위보다는 가리 쪽이 더 낫다.
왜? 그분에게는 지금 혈관 이슈, 콜레스테롤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비타민 E 자체가 원래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항염, 항균 작용과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면서 혈관을 확장하는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갈리는 역시나 혈관 이슈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마늘의 알리신 성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파셀레늄 E는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셀레늄도 강력한 항산화제고 비타민 E도 강력한 항산화제고 이 두 가지가 더해지니까 항산화의 끝판왕이 된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필요한가? 산화적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산화적 스트레스는 정신적 스트레스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과식을 하는 것도 산화적 스트레스예요. 담배를 피우는 것도 산화적 스트레스예요. 잠을 못 자는 것도 산화적 스트레스예요. 특히나 셀레늄 하면은 리더님들이 뭐를 알아두셔야 되냐면은 신진대사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리더님, 신진대사를 뚝 떨어진 기능. 우리가 갑상선 이야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으면 우리 뭐라 그러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러면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 일단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이 어려웠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촉진시키려면 어떤 원료가 필요합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바로 셀레늄과 아연과 같은 미네랄들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셀레늄과 아연을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항산화 영양소를 먹으면서 같이 챙겨도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대사가 너무 촉진이 되는 경우에도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죠. 산화적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니까. 그런 경우에도 좀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실 때에 무엇이 포커싱 되느냐, 신진대사가 너무 항진되어 있느냐, 산화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냐, 그렇다면 파셀레늄, 혈관에 이슈가 있느냐, 가리,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보시는 제품은 40페이지에 있는 아이언 폴릭 플리스입니다. 이 아이언이라고 하니까 아이언이 들은 줄 아시죠? 이 아이언은 그 아이언이 아니고 철을 뜻하는 거죠. 철. 네. 철분이 하루 총 섭취량 15mg, 엽산이 300유지, 칼슘이 252mg이 들어있어요. 자, 리더님. 철분은 혈액을 만드는 원료,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원료, 엽산도 적혈구를 생성하는 원료. 칼슘은 왜 들어있지? 생뚱맞게? 라고 하시겠지만 칼슘은 혈액 응고에 관여되는 성분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는 결국 모두 다 혈액, 신경 요런 데에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꼭 산모가 아니어도 성장기 아이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다 드실 수 있는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분을 섭취하실 때는 뭐를 같이 먹으면 좋아요? 철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C. 근데 철분을 먹었더니 변비가 생긴대요. 예, 특징이죠. 그럴 때는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먹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엽산의 대사를 도와주는 누가 같이 들어가주면 좋을까요? 비타민 B. 비타민 B12를 따로 먹을 필요 없이 그냥 B군을 같이. 그럼 아이언 폴릭 드실 때 비타민 B군과 함께 비타민 C를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같이 드셔주시면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체내 산소 운반, 혈액 생선, 태아의 신경관 결손 예방, 그 다음에 정상적인 혈액 응고 이렇게 다 케어할 수 있으니까 단 하나로 모시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것들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HN 서플리먼트는요.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리더님. 우리 남편분들도 피부가 있어요. 모발이 있어요. 손톱, 발톱 다 있습니다. 왜 우리 여성 리더님들만 숨겨놓고 혼자 몰래 드세요. 우리 이제 갱년기를 같이 맞이하고 있는 남성분들도 좀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S라고 하면 스킨, N, 네일, H, 헤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케어하는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은 판토블렌드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고요? 콜라겐과 비타민 C입니다. 콜라겐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들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잘 보세요. L-시스틴, 글리신. 이 아미노산들이 바로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아미노산들이에요. 그래서 가수분해된 형태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라겐이 쫀쫀하게 네트를 짜려면은 그 결합 조직을 연결시켜주는 누가 필요하다? 비타민 C가 필요해요. 그럼 리더님, 나는 좀 더 모발과 피부와 손톱 발톱에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시면은 SHN 서플리먼트만 드시는 게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C, 비타민 B 같이 가주면 단백질 대사와 콜라겐을 합성하고 네트를 촘촘하게 짜는 전반적인 것들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일리로 케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자는 밤에 나의 피부는 누가 케어해 주나요? 아쿠아 서플리먼트로 케어하시죠. 예. 자, 밀배유에서 추출한 글리코실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피부의 보습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개별 인정형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잘못 이해하시면은요, 이것만 먹으면 피부가 촉촉해져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는 안팎에서 다 관리하셔야 되세요. 안으로 관리하는 아쿠아 서플리먼트도 있지만 겉에서 케어해 줄 만한 수분, 에센스,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하시겠죠? 거기에 환경, 냉난방기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당연히 피부는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케어했을 때 지금의 촉촉한 피부를 지속적으로 촉촉하게 가꿀 수 있는 데일리 케어가 가능하다. 데일리로 SHN 서플리먼트 그리고 데이 밤으로는 나이트 밤으로는 아쿠아 서플리먼트로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주무시기 전보다는요 샤워하시러 가기 전에 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기 직전에 무언 영양제를 드신다라는 거는 그 영양제를 대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기들이 그렇게 편히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주무시기 직전에 뭘 드시지 마시고, 우리가 수면과 관련된 영양소라던가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 저녁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샤워하시러 가시기 전쯤 그때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이 정도로 봤고요. 이제 키즈 제품 5가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살아계시죠? 예, 우리 오세별 리더님도 살아계시고 김혜령 리더님 살아계시고 조영선 리더님 끝까지 운전하시면서 네 괜찮으시고 우리 김남규 리더님 꽃밭에 계신가요? 살아계시고 그 나머지 살아있습니다. 정수영 리더님 지속적으로 본인의 생사를 지금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예 듣고 있고 살아계신 줄 아시고 퀴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린아이들의 비타민과 무기질은요, 식사 전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양소이기 때문에 공복에 먹었을 때보다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작용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러니 아이들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가지의 비타민, 5가지의 무기질을 채우고 있는데요. 이거를 갈아서 뭐 이렇게 먹는 거는 저는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게 우리가 아이가 잘 안 먹어서 갈아서 줬어요라고 하게 되면 파우더로 만들게 되면요. 미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그 안에서도 미묘한 맛을 찾아내요. 그러면 더 맛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형 그대로 깨물어 먹거나 녹여 먹도록 좀 지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워낙 이 혓바닥에 미래세포가 발달이 되었고 맛을 잘 감지하니까 잘 안 먹는다고 해서 이거를 갈아서 음식에 넣으시면 안 되세요. 왜? 엄마가 몰래 자꾸 음식에 뭘 자꾸 넣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요. 영양제를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 자체를 거부하게 돼요. 편식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몰래 갈아서 뭘 넣지 마시고 이건 원래 이런 거야. 한 개 먹어볼래? 이런 맛이야. 그 맛을 말로 한번 표현해 볼래?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아이와 좀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뉴트리 키즈 비타민 무기질 먹다가 데일리 추어블로 넘어갔다가 더블 X로 차츰차츰 넘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근육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뭘까요? 호르몬, 효소, 항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가 근육질이 되길 위해서 이걸 먹는다기보다는 성장의 필수적인 요인들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채우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스쿱당 9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성장기 아이들에게 좀 더 필요한 칼슘을 500mg 채웠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하죠. 이거 드시면서 칼슘제 걱정 따로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연령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생들, 이런 친구들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청소년은 부족해요. 청소년은
950, 940 정도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예, 성인들은 한 750mg 필요하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고려하셔서 1회 분량을 기준을 조금 더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비타민 C가 들어있는 항산화 영양소 기능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물에 타서 먹거나 또는 뭐 우유에 타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들이 드셔도 되세요. 파이토프로틴이 먹기가 너무 힘든데 꼭 참고 어렵게 드시면서 생목이 오르시는 게 너무 불편하다 하시면 그렇게 참고 드시는 것보다 베리 맛이 나는 키즈나 아니면 녹차 맛으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녹차 맛은 좀 어떨까요? 아무래도 녹차의 카페인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량 기준으로 봤을 때 커피 한 잔 정도의 카페인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녹차 맛을 많이 타주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파이토프로틴을 먹기 시작할 때 녹차 맛을 일부 섞어준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녹차 맛으로 너무 하루 정량을 다 채우시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안 그런 아이들도 있으니까. 자, 이뮤니티 플러스는 아이들이 섭취할 수 있는 키즈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뭐 성인이 먹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여기 들어있는 균주 자체가 단일 균주고요. 10억균입니다. 에우, 뭐 이거밖에 안 들었습니까? 요즘 100억균이 얼마나 많은데 10억균 가지고 뭘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의 장은요, 성인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와 생태계의 조성도 다르고 미생물의 수도 달라요. 이런 아이들에게 17종, 19종의 대략 막 밀어 넣어주면은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불편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불편감이 어떤 균주에 의해서 약이 됐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어린아이일수록 단일 균주로 시작해서 차츰 균주를 늘리시는 게 좋아요. 한 개로 시작해서 두 개의 균주, 두 개로 시작해서 세 개의 균주, 세 개에서 다섯 개 균주 이런 식으로. 자, 파우더 타입이니까 훅 넣으면은 기관지로 넘어가니까 컬럭컬럭 또 기관지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 녹여 먹을 수 있는지를 지도해 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숟가락에 정수물에 살짝 개어서 얼른 왜냐면 물에 오래 담궈 놓으시면 안 돼요. 리더님들도 프로틴 타실 때 유산균 같이 넣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유산균은 어디에 약해져? 열과 습도에 약하니까 타서 바로 먹는 건 괜찮지만 계속 놔두게 되면 유산균이 사멸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파우더로 바로 먹거나 먹는 걸 지도해 주시거나 타서 바로. 분유에 타서 먹는 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니죠. 분유 온도가 45도니까 그 열에 의해서 또 균의 사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단일균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고 그리고 이 균주는 대장에 서식하고 있는 비피더스 균종을 사용했고 왜 대장에 살고 있는 비피더스 균을 썼나요? 대장에 면역세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면역 기반을 잡아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연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정상적인 면역 반응,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 아연이 2.6mg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뉴트리키즈 오메가 젤리예요. 예전에는 처음 출시됐을 때는 일반 식품이었죠. 근데 두 번째 출시되었을 때는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달고 나왔습니다. 그 말은즉슨 식약처가 요구하는 EPA, DHA 기준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550mg 하루 정량 섭취했을 때 DHA, EPA 550mg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보다 많은 줄 아세요? BDHA 블렌드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BDHA 블렌드 520이거든요. 오, 기능성 원료 많네요. 두뇌와 망막의 구성물질인 DHA, 중성지방의 과도한 합성을 억제해서 혈중 중성지질 농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EPA, 두 개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죠. 왜요? 지용성 영양소니까 산화되지 않도록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비타민 C도 함께 들어있어서 이중 항산화 케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어린아이들이 먹다가 삼키는 거 우리가 좀 더 지켜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형의 특성상 어린아이들에게 주실 때는 좀 더 유심히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